안녕하세요. 배우 오윤아입니다. 2025년 미랄의 밤 미주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목요일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한 세븐데이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셧다운 기간에도 국경 통제와 관세 정책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셧다운은 연방정부 예산 법안 미처리로 필수 업무 외 기능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 대다수 연방 직원은 무급 휴직 처리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부처에 과거 셧다운 때보다 더 많은 직원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국경 순찰과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 등 핵심 이민 단속 기능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아이스가 지난 7월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을 통해 이미 예산 책정이 돼 있어 셧다운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 역시 2023년 셧다운 위기 당시 88%였던 직원 유지 비중을 이번에는 95%로 늘려 국경 및 이민 업무를 강화시켰습니다. 행정부 당국자는 아이스는 셧다운 동안 괜찮을 것이며 아이스가 하는 일 대부분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관세 정책 역시 셧다운에 방해 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영주권과 시민권 등 합법 이민 신청 서류를 표본 조사한 결과 놀라울 정도로 높은 이민 사기 비율이 포착되면서 전국적인 집중 추적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셉 에들로 이민 서비스국장은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폴 등의 도시에서 열흘 동안 각종 이민 신청 서류 1000여 건을 집중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결과 무려 27.5%인 275건에서 위장 결혼이나 가짜 문건 제출 등 사기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오버스테이나 H-1B, F-1 비자 오남용까지 포함하면 50%가 이민 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 행위가 확정될 경우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소는 물론 추방 절차 회부, 그리고 형사 기소를 거쳐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후속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미네소타를 시작으로 이민 사기가 범람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들부터 집중 조사를 실시하고 대대적인 이민 사기 추적 조사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부동산 정보업체 질로우와 레드핀이 주택임대 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불법적으로 억압한 혐의로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의해 제소됐습니다. FTC는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질로우와 레드핀이 수백만 미국인이 임대주택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인터넷 임대 목록 서비스 광고 시장에서 불법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주택 임대 서비스 광고 시장의 최대 네트워크 중의 하나인 두 거대 플랫폼은 올해 2월 다가구 임대 부동산 광고 시장에서 레드핀을 경쟁사 위치해서 사실상 해체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불법 계약의 대가로 질로우는 레드핀에 1억 달러와 기타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대가로 레드핀은 광고 고객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최대 9년 동안 다가구 부동산 광고 시장에서 경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욱이 레드핀은 질로와의 독점 목록의 배포처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레드핀 웹사이트는 사실상 질로우 사이트에 나오는 목록을 독점적으로 재배포하는 역할만 수행하면서 경쟁 자체를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FTC는 이 합의가 겉으로는 파트너십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질로우가 레드핀과의 정면 경쟁을 피하고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 행위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병무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2만 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대다수가 미국 국적을 선택하며 해외 인재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황희 의원이 10월 1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병역 의무를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총 18,4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연평균 4,000명 가까운 수치입니다. 국적 포기 유형별로는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인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적 상실자가 12,1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에서 태어나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가진 이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 이탈자는 6,281명으로 34.1%였습니다. 국적을 포기한 병역 의무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으로 전체의 66.4%에 달하는 12,231명이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외 영주권자 중 군대에 자원 입대한 2,813명보다 6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서 황희 의원은 현행 제도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병역 의무 회피를 막기 위한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타이레놀 자폐증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미 전역의 수많은 학부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큰 충격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 부모는 아이의 자폐 진단을 재앙으로 표현한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과 자폐증의 연관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약품 레벨의 경고 문구 추가, 최소 용량, 최단기간 사용 지침 마련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료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책적으로 성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 연구자들과 의학단체들은 자폐증의 원인이 다양하고 타이레놀과의 직접적 연관성은 입증된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보건당국은 여전히 타이레놀을 임산부에게 가장 안전한 진통제, 해열제로 권장하고 있어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폐 옹호 단체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폐인 자기 옹호 네트워크는 대통령의 발언이 자폐인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고 배제하는 인식을 퍼뜨린다면서 비판했고, 오티즘 스픽스 역시 이미 반박된 논쟁을 되풀이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K-팝의 위상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이른바 캐대헌 OST가 빌보드 차트를 휩쓸면서 K-팝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캐대헌 OST 8곡이 핫 100에 동시 진입하면서 무서운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타이틀곡 골드는 통산 7주째 정상의 자리를 지켰고, 소다팝과 유어 아이돌이 각각 3위와 5위에 오르면서 차트 상위권을 장악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앨범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도 2위를 기록하며 음반 판매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2일 세븐데이스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현 목사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찬양의 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칼라워십의 봄 찬양과 연장자 앙상블 팀의 찬양과 연주, 이태영 목사님의 찬양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레이 카운티 재무관 할리 킴이 일리노이주 감사관직에 도전합니다. 그녀는 레이 카운티 재무관으로서 투자 수익을 크게 높이고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주며 주목받아 왔습니다. 감사관은 주정부의 지출을 총괄하고 재정을 감독하는 고위직으로 주지사 다음으로 중요한 직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